혈관염은 혈관의 염증과 혈관벽의 손상으로 인한 재반 증상을 일컫는 말이죠. 그 중에서 괴사성 혈관염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혈관벽에 염증이 일어나서 혈류순환이 방해되고요. 그로 인해 괴사를 동반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작은 혈관 위주에 먼저 발생해서 피부의 궤양이나 근육의 손상을 유발시키고요. 심해질 경우 심장이나 폐나 신장이나 신경계 등 인체의 모든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피부 증상이죠. 피부 주변에 작은 혈관의 염증으로 인해 피부에 자주색이나 붉은색 등등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혈관이 폐색되면 그로 인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조직이 괴사가 되고 그로 인해 심한 통증이나 궤양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관절통, 복통, 발열, 체중 감소, 저림이나 따끔거림과 같은 이상 감각, 그다음에 근육의 수축이나 위축, 혹은 갑자기 움직임이 힘들어진다거나 삼키기나 말하기 등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등 이러한 급증으로 얼마든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괴사성 혈관염은 대부분의 혈관염이 그러하듯이 원인 불명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홍반성 루푸스, SLE 같은 자가면역 질환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가와사키병이나 경피증, 다발성 동맥염 등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특히 괴사성 혈관염은 소아에게 흔한 질환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와사키병을 진단받은 아이에게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아에게 흔한 혈관염인 가와사키병을 혹시라도 앓은 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괴사성 혈관염의 진단은요, 발생 증상을 기본으로 하면서 조직 검사를 근거로 혈관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염과 비교적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자가 항체인 항중성구 세포질 항체, 앙카라고 ANC라고 하죠. 이런 자가 항체가 검출될 경우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괴사성 혈관염이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괴사성 혈관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양의학적인 치료는 특별하진 않습니다. 부신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기본으로 해서 염증 억제와 진행을 막는 것이죠. 그리고 스테로이드만으로 염증 억제나 진행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나 세포독성 항암제 등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만성적인 혈관염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잘 되지 않고요. 급작스럽게 장기를 침범하거나 급작스럽게 신경이 손상되거나 혹은 근육을 침범해서 갑자기 운동 조절이 안 된다는 등 어디로 진행되거나 튈지 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괴사성 혈관염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요, 첫째는 이제 서양의학적인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고요, 치료에. 아무래도 이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 등의 이제 독한 약물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궤양이 발생하면 통증이 아주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괴사와 궤양이 동반되면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괴사성 혈관염은 체질 진단 그리고 양방적인 처치, 이러한 대증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유는 급작스럽게 장기나 신경 등등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궤양, 괴삭 이런 것들이 생길 경우 상처 관리와 통증 제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서양의학적인 치료에만 의존할 경우 혈관의 염증 자체가 해결되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요. 염증 억제를 통해 관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한 내성이나 부작용, 혹은 치료 효과의 미비 또한 문제가 되죠. 결론적으로 때문에 근본적으로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과 염증 억제를 통해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한의학적인 서양의학적인 치료 방법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피부에 울긋불긋한 반점과 함께 만약 감각 이상이 동반된다면, 그리고 통증이나 궤양 등이 보인다면, 혹은 괴사성 혈관염은 아닌지 정확한 초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